FM 90.7MHz 경인방송의 아침 시사 정보 프로그램 상쾌한 아침 원기범입니다. 이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의정중개탑 시간인데요. 오늘은 교육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기도의회에서 최근 교육 관련 2건의 조례가 발의가 됐는데 이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례 발의에 참여한 이효경 도의원과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성남시 제1선거구가 지역구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지금 저 교육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네. 네. 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 학교 폭력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이제 경기도 교육청하고 지금 뭐 갈등이 좀 촉발이 됐었는데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현재 상황은 교과부에서 교육감, 학교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하고 있고, 네. 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보류 조치와 관련되어 교육국장, 과장 등을 비롯해 전체 74명의 교원을 징계하라고 요청한 상태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11월 6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항을 더욱 자세히 청취할 예정입니다. 예. 이거 어떻게 문제를 푸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 법 자체가 그 훈령으로 제정이 되어서 네. 이제 그거를 좀 보류하라는 교육청의 요구고 그 교육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네.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게요. 이제 교과부가 이거 지금 그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 경기도 교육청의 입장을요. 그렇죠. 네. 근데 일각에서는 이 학교 폭력에 대한 그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가 오히려 학교 폭력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도 있던데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모 언론사 보도를 제가 봤는데요. 네네. 그 돈 안 주면 학생부 빨간 줄 학교폭력 자해공갈이라는 제목의 기사였고요. 예. 그 내용을 보면 일부러 괴롭혀 폭력을 유도해서 대학 못 가게 만든다고 위협을 한다거나 합의금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또 일진들이 그 맞는 장면을 찍어서 협박하기도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 예. 실제로 제가 교육청 담당 공무원에게 묻기도 했는데요. 그 보도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상을 뛰어넘는 부작용이죠. 그러네요. 자, 이런 거 글쎄요. 어떤 방향으로 갈지 좀 뭐 의원님도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좀 그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경기도 학교 폭력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그 발의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네. 경기도에서는 처음 제정하는 조례인가요? 이 조례를 공동 발의했는데요. 네네. 이 조례는 그 안산시 등 몇몇 기초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네네. 차원에서요? 네네. 네. 그리고 교육청으로는 그 인천교육청에서 조례가 나왔고요. 네. 그 현재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조례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청 차원에서는 있었습니다만은. 네네. 그러면 경기도 학교 폭력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이 조례안은 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하고 그다음에 학교폭력 대책협의회를 경기도 교육청에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예. 특히 협의회에는 경기도지사, 경기경찰청장, 도내 청소년 관계 전문가, 시군 관계자, 교육청 담당자, 학교장, 학생 등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다양한 의견 제시와 각종 학교폭력 근절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학생도 참여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내용을 뭐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떤 그 기대 효과를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학교폭력 문제는 우리 전 사회적인 문제지요. 그러게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양한 그 분들이 참여하셔서 네. 좋은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네.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네네. 예, 그 어떻게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학교폭력이 전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통과하는데 무리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의원님들하고 심의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있으면 뭐 수정 정도는 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통과되면 네네. 이거 언제부터 시행이 가능한 조례 아닙니까? 통과되면 아마 이게
11월 말에 통과되면 12월 정도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바로 다음 달부터 시행 가능한. 네네. 글쎄, 이런 얘기들이야 뭐 빨리빨리 하루라도 빨리 그 시행이 되는 것이 좋겠죠. 네. 그리고 그 조례안을 하나 더 그 발의를 하신 게 있던데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과 운영 지원 조례안이라는 거예요. 네네. 네, 저희 경인방송에서도 관련해서 계속 보도를 좀 해드렸습니다만 네. 이 교복은행이다. 이 어떤 개념입니까? 네네. 교복은행은 일단은 그 학부형들의 부담을 줄이고 네. 그 학생들에게는 교복 재활용을 통해서 그 절약 정신, 친환경 교육을 할 수 있게 하고자 발의한 것이고요. 네. 주요 내용은 경기도 교육감이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추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책무가 담고 있고, 네네. 또 교복은행을 지역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 해당 시군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네네. 특히 기초단체장의 협력을 받아 지역에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봉사 인력과 시설 등을 활용해 최소한의 예산으로 진행한다는 것이고요. 네. 교육감과 교육장은 이 사업과 관련해 필요한 예산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이걸 그럼 일종의 그 교복 물려입기 운동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요즘은 그 학교별로 교복이 다 다르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그 각 학교별로 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모으는 작업도 뭐 빌려주는 작업 이런 것들이 학교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지자체 협력을 받아서 네. 그 위탁받은 민간 단체가 그 수거 또는 전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판매를 하는 거고요. 네. 그 수거 및 전시에 드는 그 예산의 일부를 그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예산을 지원하게 하는 그렇군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시군별로 하면 아무래도 네, 네. 뭐 그 안에 있는 그 학교들은 다 커버링이 네, 네.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좀 원초적인 문제가 교복값이 왜 이렇게 비싼 겁니까? 그러게요. 아, 학교를 못 보내겠어요. 하도 네, 비싸서. 네, 맞습니다. 뭐 아이들 네. 그 어른들 옷보다 뭐 몇 배씩 더 비싸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참 좋은 조례안을 이렇게 내신 것 같은데. 네, 네. 그 여태까지 말이죠. 지금 설명에 의하면 네, 네. 민간 단체가 좀 자발적으로 활동해 온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남양주시를 보면 네. 그 남양주에는 교복은행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가진 비영리 단체가 최근 1년간 활동해 왔어요. 아, 실제로. 예. 네네. 그리고 남양주 교복은행은 그 최근 1년 동안 자원봉사자들이 주민센터 공간을 활용해서 토요일마다 교복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학부모 학생들의 호응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조례는 남양주 교복은행을 벤치마킹해서 네. 지속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요. 네. 또 경기도의 31개 시군으로 이 사업이 넓혀가길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이렇게 조례로 결정이 돼서 나오게 되면 네네. 이제 31개 시군은 다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의 혜택을 받게 될까요? 경기도에서 졸업하는 그 학생들이 30여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이중 교복 물려주기 운동에 참여하는 학생을 대략 20%로 추정하면 6만 명의 학생들이 교복은행에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네. 교복 한 벌당 20만 원으로 잡으면 네. 6만 명이면 120억 절감 효과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만 원 더 돼요. 그렇습니다. 20만 원 더 됩니다. 뭐 이 풀 세트로 네. 하면은 말이죠. 한 네. 4, 50만 원씩 들어가요. 제 아들이 중1인데요. 네. 그 입학할 때 2월에 네. 많이 들어갔죠? 네네. 2월에 44만 원, 5월에 20만 원 들었습니다. 네. 네네. 그다음 뭐 동복은 더 비싸고. 네네. 이거 이제 조례는 조례대로 만드셨으니까 잘 네네. 통과돼서 시행되면 좋겠고 이 좀 네네. 근본적으로 다 교복값을 좀 낮추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네. 괜히 연예인들 괜히 써가지고 마케팅 네. 비용 들리고 소비자들한테 다 전가되지 않습니까? 네. 예, 이건 뭐 이제 도의회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접근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네네. 이제 도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자, 의원님 요 관련해 가지고 그 네네. 밖에 또 뭐 교육 관련 정책 준비하고 계신 게 네네. 있습니까? 네네.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다 보니 네. 그 교육 정책도
관심 많으시죠, 아무래도. 네네. 그래서 학부모 입장에서 보게 돼요. 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다른 문제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네네. 12월에는 그 시행 예정인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어요. 사회적 협동조합법이. 네네. 이게 그 학교 내에서는 어떻게 가능한지 그 현재 조례 제정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네, 학교에서 그 협동조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네. 그 학교에서 필요한 물건을 공동 구매할 수도 있고 좋은 먹거리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네네. 또 이 조례 또한 쉬운 과정은 아니겠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학교와 관련돼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시겠다는 말씀이고요. 네네. 자, 지금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다 됐는데 사실 경기도가 어떻게 된 일인지 최근 몇 년 동안은 교육 관련돼서 논란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예, 이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도민 여러분께 한 말씀 좀 해주시고 맺겠습니다. 네네. 도민 여러분, 요즘 경기도 힘들고 살기 어려우시죠? 그래도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이 있는 경기교육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성남시 제1선거구와 지역구인 이효경 도의원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경기도 의정중개탑이었습니다.